어쨌든 우리 하나이글스 팬들은 손혁단장의 픽을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 코디 폰세는 논쟁의 가운데 있었던 게 부상 이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중대로인지 아니면 구단이 뭐 다각도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혁단장이 인생을 건 배팅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디 폰세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채널이나 뭐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줬어요. 뭐 유리몸이다. 뭐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코디 폰세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하나 팬분들께 개인적 의견을 주신다면. 코디 폰세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리그에서 최근 3년을 뛴 선수고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와이스 봤을 때 키 되게 컸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그리고 등치 체격 굉장히 좋고요. 그런 선수고 페스티벌 지난 시즌 기준 평균 구속도 151kg가 넘는 그러니까 구위형 투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삼민호님이랑도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난 시즌에 좀 성적이 1군에서 일본 1군에서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긁히는 날은 정말 기가 막힌데 맞아 나가는 날에 제구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근데 또 삼성 라이온즈에서 작년에 링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사실 코너 그쵸. 전에 맞아요. 발표했던 코디 폰세 선수였는데 당시 코디 폰세였죠. 코디 폰세 선수가 링크 났었는데 어쨌든 공은 봤을 때 KBO 수준에서 최상급 수준의 공을 던져도 쿼터가 148, 149, 150까지 나온 선수입니다. 그 타점도 높고 공도 굉장히 묵직하고 타산준율도 높고 한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올 시즌은 모르겠어요. 근데 재작년 시즌까지는 매 시즌 부상을 당해서 6월에 복귀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봄은 없어요. 여름부터 오는 선수고 그리고 부상에 대한 회복도 그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태워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됩니다. 동양 의료진을 못 믿는군요. 네, 약간 동양 의료진을 못 믿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코디 폰스를 영입했을 때 어쨌든 이 선수는 뭐 아니면 진짜 도라는 선수 아니 백도 아니면 뭐라는 선수 느낌이 나요. 아예 그냥 백으로 가든지 백도까지 아예 백도까지 해서 백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에 있어서 와 최고의 선수다라고 할 만큼 KBO에서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들을 찍어 누르던지 둘 중에 하나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디 폰세의 어떤 메디컬 이슈에 많이 집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공 좋아, 공 구위 좋아. 근데 분명히 어딘가 부여잡고 내려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 선수 잘 붙입니다. 말하는 감자님이라는 우리 시청자분이 저는 통찰력 있으시다. 네, 통찰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부상 이력 있으면 맞아요. 버치 스미스, 삼진력이 높으면 오그레디, 메이저 출신이면 바리야. 그럼 누구 뽑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 욕하시는 분들은 누굴 뽑아도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함의 표출인 거죠. 그렇죠. 불안함의 표출. 이게 LG도 그랬었어요. 외국인 타자를 예를 들어서 뽑는다 해요. 오스틴 딘이 왔어요. 근데 앞에 뽑은 전임자들이 망쳐놓으니까 네, 맞아요. 얘 잘하는 거 불안감이 이상한 거 많아요. 아니냐. 그때 스프링 캠프에서 옆구리 다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실문 경기에 제대로 못 쳤어요. 난리 났습니다. 보루갈 5 아니냐. 막 난리 났었는데 잘하니까 그냥 첫 경기부터 4안타 치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네. 이제 건강 이슈만 빼면 코디 폰스는 뭐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좀 야구를 많이 보시고 코디 폰스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얘기하는데 공이 정말 저는 구위는 너무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횡으로 나가는 구종과 종으로 떨어지는 구종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팬심 넣어서 저는 이 선수가 부상 이슈만 아니면은 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발 네.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확실히 그 페스티벌 그리고 이 선수가 자주 20%가량을 커터를 던져요. 컷 그쵸. 페스티벌 던지는데 그게 거의 150km 가까운 그 컷 페스티벌은 KBO에서는 매력이 있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좀 근데 일선발급이 아닌데 데려오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일선발급을 데리고 오려고 100만 그럼요. 불 다 쓴 거고. 이 시국에 우리나라로는 모든 외국인 선수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외국인 선수 플로리얼 얘기를 좀 플로리얼. 해볼게요. 이 선수는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진짜 네. 느낌이 옵니다.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이게 하나이글스라는 팀 특성상 그런 건데 다른 팀들은 보통 코너 외야 네. 혹은 코너 내야 맞아요. 장타력을 갖춘 혹은 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게 1번이죠, 그게 1번. 플로리얼은 물론 장타력이라든지 타격 능력도 기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견 수수비 그리고 주력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왜냐면 이 부분은 기복이 조금 없는 카테고리잖아요. 호잉 그쵸. 데려올 때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호잉도 8번 타순인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7번, 8번부터 제라드 시작하다 호잉. 마지막에 4번으로 그렇죠. 네, 올라가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야구를 굉장히 오래 본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가 그래도 외국인 타자, 외국인 야수에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는 다 약간 호타준족형의 네. 외야수들이거든요. 비슷한 느낌이죠. 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쵸. 호잉도 마찬가지고. 피해. 뭐 피에, 터크먼, 더클락, 뭐 크루즈 뭐 이 정도까지. 아니면 로시를 뽑든가. 로마이어, 로사리오. 네. 그리고 이제 이따 우리 놀고 싶다니 오시면은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이 플로리얼이 높은 삼진율, 컨택률, 뭐 이제 선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이 플로리얼이 뛴 리그와 우리 리그의 차이가 이 높은 삼진율을 좀 상쇄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자이언츠의 레이에스 선수가 트리플 A에서 KBO 리그 오기 전 시즌의 삼진 퍼센테이지가 한 22% 정도. 근데 한국에 왔을 때 1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플로리얼도 삼진 많이 당하긴 할 겁니다. 한 20% 넘게 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타율 대비 출루율 갭이 조금 큰 선수라서 뭐 삼진은 당하되 볼넷도 많이 내가 기아한테 제일 묻고 싶은 건 딱 하나. 아 소크라테스 응원가 어떡할 건데. 뭐 어떻게든 재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이번에 탄핵송으로 잘 썼어요. 아 그래? 그걸 또 뛰어넘는 네. 기아가 명곡이 많아요. 이 야구 응원가들이 뭐 어떤 뭐 그렇게 넣어서 삼성 라이온즈도 그 엘도라도가 대구에 울려 퍼진다고 하고 충장로를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네. 응원가들 정말 지금 올해 FA 시장을 봐도 그렇지만 샷다에 올라가자마자 한화 광풍이 한번 싹 불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좀 약간 소강기였죠. 그러다 이제 최원태에 불고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의외로 FA 시장에서 이제 구단들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올해 외국인 시장을 보면 이렇게까지 빅네임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지금 다 100만 불이에요. 예. 선수들이. 다 채웁니다. 네, 네, 다 채웁니다. 100만 불, 뭐, 옵션이냐, 풀게런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다 꽉꽉 채워서 신규로 들어오는 선수들 채우고, 그 다음에 재계약되는 선수들 보면 누가 봐도 다 재계약을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낸 선수들은 재계약됐고, 그러니까 구단들도 아는 거죠. 뭔가 국내 선수들로만 영입을 해갖고 전력 상승을 하기에는 사실 다들 애매하다. 네임밸류들이 다들 애매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KBO 리그가 트레이드가 그렇게 많은 없죠. 활성화되어져 있는 리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한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지금 국내 선수들 푼으로 FA로 뭔가 영입을 해서 전력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예요. 외국인 선수 더 나은 선수를 시장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CF 리그 제외하고 나서 KBO에 왔던 외인 타자들 중에서는 커리어가 가장 좋죠. 네. 그렇죠. 네, 가장 좋은 선수고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네. 그 전날 개빈 시츠 관련된 링크도 뭐 하나 뜨기는 떴는데 이제 일본 팀이랑 뭐 KBO 팀 중에서 지금 이 선수를 두고 영입 중이다. 이 선수도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죠. 네, 시카고 쪽이랑 자꾸 붙네요, 뭐가. 아 컵스입니다. 네. 위즈덤은. 그러니까 케빈 케빈 시츠는 시츠는 화이트삭스. 화이트삭스. 네. 근데 컨셉은 둘 다 비슷해요. 슬러거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1루와 외야를 이제 다 볼 수 있는 네. 코너 외야랑 1루를 볼 수 있는 선수다. 아 기아가 확실히 이제 1루 쪽 확실하게 지금 주전이 자리 잡지 못한 1루 쪽이랑 코너 외야 한 자리고 이제 나성범이 붙으니까 좌익수 쪽에 붙는 선수들을 하나 찾고 있구나. 그다음에 최용우라는 선수가 내년에는 144경기를 다 목표로 하지도 않고 한 80경기 정도 뛰는 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생산성도 이제는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구단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채워줄 만한 선수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위즈덤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 선수는 플라이볼을 잘 치는 선수입니다. 아 띄우는 거는 뭐. 네, 예. 그럼요. 땅볼 비율이 전체 타구 중에 3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선수 스윙 보면은 네. 방망이가 아니라 아이언이야. 네. 아이언이야 다 떠. 진짜로 이 변하고 떨어지는 공을 많이 던지는데 파워로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슨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려하는 게 삼진율이 너무 높다. 삼진율보다 저는 걱정되는 게 컨택률. 저는 이 선수의. 그렇죠. 이제 선구하는 좋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선구하는 선구하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20%가 넘어가는 그 원래- 삼진율에 비해서는
그래서 야, 이 자식은 이게 선관이 이거 눈 감고 치는 녀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갭출루율이 1이 좀 넘어요. 맞아요. 네, 1할이 좋아요. 넘어요. 그 정도로 어떤 선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 선수 삼진 당하는 거 보면은 한 50%가 하이패스트 볼에 삼진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슬라이더에 좀 약간 취약하는데 아마 국내 이제 스위퍼를 많이 던진 제임스 네일이나 그 이제 이번에 계약한 에더 몰러 같은 선수를 타 선수로 상대했으면은 아마 선풍기를 많이 휘둘렀을 거예요. 라이언 와이스. 네. 왜 비웃어? 와이스 얘기 안 하시, 아니, 와이스 얘기할 것 같을 때 생각했어요. 네. 비웃는 거 봤죠? 빌 줄 알았어요. 숨소리가 살짝 들려.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아니, 대신에 와이스도 있고, 에르난데스도 있고, 좋거든요. 뭐 커브랑 스플리터, 체인지업 같은 구종들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아, 종으로 떨어져. 근데 사실 네. 리그에 하이 패스트볼을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 솔직히 말하면 많지가 않아요. 네. KBO 리그에서 어떤 그런 지금 140 우리가 아직 평균 구속이 140 초중반이잖아요. 초중반. 네. 그런 정도의 하이패스트볼은 위즈덤도 치겠죠.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150 중반 이상을 나가는 그런 공들이기 때문에 스윙이 많이 나간 건데 하나 걱정하는 거는 좀 슬라이더에 많이 약하다. 그래서 흘러나가는 공, 그러니까 우투수가 던지는 밖으로 나가는 아웃코스에 흘러나가는 공에도 좀 삼진을 많이 당하고 좌투수가 던지는 무릎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공대도 약간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오프 스피드 공 같은 경우는 오프 스피드는 기가 막히게 아, 잘 칩니다. 정말? 네. 이거 비슷한 유형이 저희 카데나스 선수가 비슷했어요. 뭐, 아유, 좀 네. 그렇죠. 아니, 사실 파워만 빼면 오스틴도 요거랑 조금 장단점이 비슷하다고 네. 봐요. 네, 근데 오스틴은 변화구 대처가 위즈덤보다 더 좋다고 지금 보거든요. 나라라이글스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플로리얼이랑 누가 더 잘할지 궁금하네요. 이거랑 좀 약간 비슷한 건데 플로리얼이랑 위즈덤이랑 둘 다 이 위크니스 포인트는 컨택률 내지는 삼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메이저리그에서 통하지 않는 유형의 선수들이 어떤 유형인가를 그렇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리그 투수들이 좋다라는 점들은 일단 구속이 빠르고 맞아요. 네, 구위가 뛰어난 선수들인 그쵸. 거고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하위 리그로 올 수밖에 없는 선수들은 그 빠른 공을 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네. 지금 요 정답을 우리 여기 하나 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하나 팬분들은 이 약점이 있으면 거기 너무 부정적이야 이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리그 차가 극복한다 그거는. 그렇죠. 얘기를 전 놀고 싶다님 입으로 우리 하나 팬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능의 영역입니다. 동체 시력이나 협응력이 그 공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들은 빅리그에서 살아남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라고 연습을 안 했겠습니까? 야, 다 어렸을 때 야구 천재 소리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말 괴물들이 득시끌득시끌한 그곳에서 이제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거죠. 결국 리그 적응이죠. 맞아요. 리그 적응을 네. 잘해야 돼요. 네. 근데 KBO 유형이 최근에 오는 타자들이 대부분 팀이 비슷한데 타자들이 대부분 다 하이 패스트볼에 약해요. 패스트볼에 빠른 공이 약한데 떨어지는 그리고 오프 스피트, 슬라이더, 변화구, 종변화구는 다 강한 유형의 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자들이 KBO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사실 떨어지는 변화구나 그런 거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던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족이나 그런 부분. 근데 그만큼의 하이 패스트볼을 던진 선수가 진짜 손에 꼽아요. 예, 근데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저는 디아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디아즈도 디아즈 변화구 생각납니다. 걸리면은 삼진율 높고 헛스윙률 많다지만 새까맣게 힘으로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네. 장타투를 가진 선수가 넘기는 볼을 치려면은 당연한 반대급부에 그게 있어요. 네. 그거 없는 장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병호는 이승엽은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디아즈, 뭐 카데나스, 그리고 데이비슨, 그리고 오스틴. 다 의외로 그 하이패스트 빠른 공에는 의외로 좀 피엘라도 약간, 그렇고 네. 에레디아도 그렇고 레이스도 그렇고 빠른 하이패스트 볼에는 우리 국내 선수보다 약해요. 그런 왼병들이. 근데 그래서, 떨어지는 공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래서 하이 패스트볼을 약점을 깬다기보단 저는 오히려 몸쪽공을 잘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몸쪽공이 은근히 이제 이 오른손 타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몸쪽공에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양 사장님이 딱 지금 그 말씀 해주셨는데 위즈덤 몸 조금 기가 막히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즈덤. 그래서 저는 올라우 같은 경우에는 말린스에서 처음에는 이제 24시즌 시작은 불펜으로 했다가 8월부터는 선발로 한 달 이상을 좀 뛰었고 40이닝 이상을 지금 책임지고 이번에 이제 KBO로 오게 됐어요. 이 선수 되게 재밌습니다. 포심을 때리는데 구속이 이제 15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포심이 이 수직 모먼트를 이용한 포심이 아니라
약간 내추럴 커터로 휘기도 하고 싱커볼처럼 약간 이렇게 밑으로 휘는 그 구종이라서 이게 잘 긁히는 날은 진짜 언터처블해요. 힘을 두 개를 세게 꽉 잡아. 네. 그 다음에 공 자체가 이제 스위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건 스위퍼가 아니라 그냥 슬러브예요. 슬러브. 종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팬그래프에서도 커브볼로 잡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크게 던지는 건 두 개고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던지긴 던지는데 구종 가치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서 사실상 이 친구도 투피치로 봐야 됩니다. 네, 투피치 유형의 선수고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이게 투수형 소크라테스입니다. 봄에 이제 약하고. 예. 날 더워지면 좀 잘하고 추워지면은 가을 오면 가을 남자. 갑자기 막 생각 많아지고 눈물 흘리고. 저희 위스키 한 켈리도 잔 뭐 이상은. 그랬었는데요. 뭐. 네. 그런 투수들이 좋아요. 단기전에 좋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선수고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좌우 스플릿이 좋지가 않아요. 체인지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나쁜 선수라서 좌타자한테 좀 투구폼이 좌타자한테는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투구폼이긴 해요. 딥세션도 좀. 네, 맞아요. 예. 아, 그럼 또 LG가 해볼 만하죠, 그럼. 션 앤더슨이 생각나네. 네. 포르 좋아. 네. 우타자 상대로는 뭐 굉장히 솔리드한 모습을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여줬는데 좌타한테는 굉장히 고전을 좀 많이 한 유형이라서 냉정하게 빅리그로 다시 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만큼의 선수가 KBO에 차는 거죠. 근데 좌타자의 약한 유형이면 KBO에서는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네요. KBO는 좌타자가 강한 리그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손가락 찢어야죠. 포크 던지라고. 체인지업을 더 가다듬든지 체인지업. 아니면은 이제 슬러브를 좌타자에게도 이제 경쟁력 있게 무릎 높이 아래로 이제 좀 기가 막히게 떨어뜨리는 아니면은 패스트볼을 싱커성으로 던지면 뭐 될 것 그 같습니다. 포심을 이제 그렇게 던지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이게 움짤로 보면 기가 막혀요. 그렇죠. 네, 움짤형 움짤로 선수. 보면은 와, 이 스트라이크 존 하단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선수입니다. 이게 어떤 버티컬 이 수직 모먼트로 찍어 누르는 유형이 아니라 이 지저분한 포심의 구위로 누르는 선수라서 하이 패스트 볼로 삼진을 많이 잡기보다는 이 떨어지는 커터. 공으로 공을 좀 잡는 범타형 경 선수고 삼진율 자체도 높았기 때문에 구위 하나는 검증된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또 까봐야죠, 뭐. 네,